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8시예요.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오늘 날씨가 제일 춥대요.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엊그제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다시 하락 조정 중에 있어요. 계속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47%고요. BITX는 18% 수익 구간이에요. SOXL도 이틀 정도 급등을 했다가 또 이틀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BITX도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좋아했었는데요. 어느덧 또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는 것이 인내심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9,000원을 깨고 어느덧 8,800원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간에서 말하는 1월달의 조정이 이미 진행된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분 익절이 4월달에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6월달에 한 번 더 매수를 했다가 최종 매도는 10월달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바이누와 도지코인도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알트코인도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9% 손실 중이고요. 도지코인은 115% 수익 구간이에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31%,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29%, 넴은 마이너스 2%, 이케시는 마이너스 34%, 디카르도는 14% 수익 구간이에요.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33% 손실 중입니다. 도지코인이 아직까지 월등하게 1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엔 BITX가 2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엔 디카르도가 3등입니다. 2025년 1월달 초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에요.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연초에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없을 예정이라고 해요. 8일 월가의 분석가들은 전날 예상보다 강력한 서비스 산업과 고용 데이터로 시장 전체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엔비디아의 잭슨 황은 CES에서 차세대 GPU 발표가 빠진 것이 추가 약세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루비는 블랙웰에 이어 차세대 칩 플랫폼의 명칭으로 빠르면 이번 CES에서 잭슨 황이 소개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소개되지 않음에 따라 2026년이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젠슨 황은 이번 CES에서 블랙웰 칩으로 구동되는 개인용 슈퍼컴퓨터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게임 칩, 자율주행 훈련 AI 모델과 무인 트럭 기술 등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제품과 서비스가 엔비디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가장 기대되던 것은 블랙웰을 잇는 차세대 GPU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젠슨 황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럼에도 이 같은 발전은 회사의 경쟁 우위와 향후 AI 에이전트 로봇 자율주행차, 그래픽, PC 및 엣지 장치 출원과 관련된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대요.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 칩 회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이 2일 투자자 메모에서 투자자들이 지나친 미 증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경고 신호가 감지된다며 단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에 그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은 현재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에 달한다며 이는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높은 PER은 역사적으로 낮은 장기 수익률에 이어졌다며 S&P 500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어요. 또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단기간에 조정될 경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비슷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막스 회장은 닷컴 버블을 정확히 예측한 인물이래요. 그는 과거 주가가 급등한 기업 대부분이 닷컴 버블 이후 사라졌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언제나 가격 정책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었어요. 막스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이 같은 투자자 메모를 작성해 왔고 월가에선 이를 필독의 자료로 꼽고 있대요. 워런 버핏도 막스 회장의 메모를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부분 활동이 12월에 가속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특히 수요 증가로 서비스 투입 비용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내일 한 번 더 고용 발표가 남아 있어요.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벤센트를 재무장관에 지명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이 주목받고 있대요. 베센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자유를 의미하며 암호화폐 경제는 영구적으로 존속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경제적 자유와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젊은 세대와 전통 금융권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선으로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대요. 베센트의 취임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장려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한 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했어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시장의 하락세에 불안을 느낄 때 기요사키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한정된 공급량의 2100만 개와 앞으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이 200만 개도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신념을 재확인했답니다. 올해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등 전 세계 국가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대요. 특히 미국의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보인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시도는 가상화폐의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을 견인해 올해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래요. 매트 호건 피델리티 애널리스트는 더 많은 국가, 중앙은행, 국부펀드, 정부 재무부가 비트코인의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려 할 것이라며 부탄과 엘살바도르 등 이들 국가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호건은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 재경 적자 등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을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을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뒤따라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축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동기가 없다라며 이를 공개하면 다른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대요.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가상자산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BITX가 단기간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마무리하고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